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쌤입니다. 확률과 통계 기말 문제풀이 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1번까지 했기 때문에 12번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으면서 파악해 볼게요. 어느 영어관에서 입장하는 전체 관객의 90%는 어른, 10%는 어린이다. 100명 중 어린이가 A명 이상 입장할 확률이 0.1587이라 할 때 100명 중 어른이 6일 플러스 9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일단 문제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봅시다. 일단 이 전체적인 상황은 일단 A를 구해야지 6A 플러스 9명 이상의 확률을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에 집중을 하냐면 먼저 100명 중에 어린이가 입장한 입장객 수, 어린이 입장객의 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를 이렇게 잡죠. 100명 중 어린이 입장객 수.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100명 중에 테스트를 하기를 이 한 명을 뽑아서 얘가 어린이일 확률은 10%, 90%는 어른일 확률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100명 중에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 치면 한 명 한 명 테스트 할 때마다 그 한 명 한 명은 어린이일 확률이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시행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테스트는 X는 이양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B 100, 0.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정규 분포 근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표준화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EX를 구해보면 EX는 100 곱하기 0.1이죠. 10. VX는 10 곱하기 0.9 하면 되죠. 9. 그러면 X는 근사할 수 있을 것이다. N 10,3의 제곱으로. 그러면 Z는 3분의 X-10이고 우리가 주어진 값은 P, X가 A명 이상일 확률 어린이 입장객 수가 A명 이상의 확률이 0.1587이다 라는 게 주어져 있죠.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표준화를 하면 Z는 크거나 같다 3분의 A-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 A-10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1587과 관련 있는 게 뭐예요? 3413이죠. 네, 0.5 빼기 0.3413이 1587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0, Z가 있으면은 1까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3413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말은 3분의 A-10이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는 13이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어른이 6A 플러스 9명 이상일 확률이죠. 그래서 Y를 이렇게 잡죠. 어른이 100명 중에 어른 입장객 수 이렇게 잡으면 A가 13이기 때문에 6 곱하기 13 36, 18 78에 플러스 9 해주면 80 얼마고 87이죠. 네, P, Y가 8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자, 그러면 앞에 X에서 해줬듯이 이제 Y를 정규분포를 따르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일단 Y는 이항분포 100, 0.9를 따르죠. 그럼 E의 Y는 90이고 VY는 9가 되겠습니다. 그럼 Y는 근사할 수 있겠다. 정규분포 90,3의 제곱으로. 그럼 Z는 3분의 Y-90이더라. 그러면 PY가 8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P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같다.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이 전체 부분이죠. 네, 이 전체 부분은 이 부분은 0.5 그리고 이 부분은 0에서 1까지는 같죠. 0.3413
더하기 0.5 0.8413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 주민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을 평균 n분,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지역에 주민 16명을 이미 추출했다. 네, 이거는 이제 표본 추출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한 하루 여가 활동의 시간에 표본 평균이 73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 표본을 한 번 추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1이라고 하겠습니다. x1바. 얘가 73분이다.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로 추정했다. n이 16일 때 그리고 95%로 추정했다. 그때 신뢰 구간이 A에서 B다. 그럼 A, B를 바로 구해보죠. 73 빼기 95%에 해당하는 값이 1.96으로 주어졌죠.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안 나와있으니까 그냥 바로 시그마 적을게요. m 73 플러스 1.96의 4분의 시그마. 그래서 얘가 A, 얘가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얘기를 해놨는데 36명을 다시 이미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여가 활동의 표본 평균이 77분이 나왔다. 이 말은 이제 한 번 더 표본 추출을 했는데 그 표본 평균이 77이고 이거는 n이 36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뢰도 99% 신뢰 구간으로 추정했더니 C에서 D다. 자, 그럼 99% 신뢰 구간 추정하겠습니다. 99에 해당하는 값은 2.58입니다. 그럼 77 마이너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m 77 플러스 2.58에 네,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했을 때 신뢰 구간이 C에서 D였다. 얘가 C, 얘가 D입니다. 그때 D 빼기 B의 값이 3.86을 만족시키는 시그마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D 빼기 B를 해보죠. 네, D 빼기 B 하면 바로 암산되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 관련된 값들은 관련된 값끼리 이렇게 봅시다. 그럼 D 빼기 B는 4 플러스 이거는 한번 약분을 해주는 게 낫겠네요. 4와 1.96 약분합니다. 4, 46, 4, 9, 36 0.49죠. 6 약분합니다. 6, 4, 24 6, 3, 18 0.43이죠. 그러면 D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0.6 시그마가 되겠네요. 이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3.86이라 했다. 자, 그럼 계산해보죠. 110 곱할까요? 10 곱할까요? 네. 40, 400이라 하죠. 네, 400 빼기 60. 0.6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0.06이죠. 0.06이죠. 그러면 110 곱해주면 400 빼기 6 시그마는 386이다. 자, 6 시그마는 386 넘어가면 14인가요? 네, 시그마는 2 나눠주면 3분의 7이네요. 딱 떨어지진 않네. 하지만 네, 시그마의 값이 3분의 7 나와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생각보다 쉽죠? 넘어갈게요. 14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n 15,3의 제곱을 따르고 y는 n m,3의 제곱을 따른다. 적어보죠. x는 n 10,3의 제곱, y는 n m,3의 제곱을 따른다. 그때 x,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각각 gx라 했다. F18이 F24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m에 대하여 P18에서 y가 27 사이 최대값을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 일단 fx와 gx 간의 관계를 일단 알면 좋겠는데요. 주목해볼 사실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분산이 같은 상황이죠. 그 경우는 평행이동을 하면 겹쳐질 수 있는 함수다. 그리고 대칭 축은 fx는 x는 15,
gx는 x는 m이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굳이 구해보자면 fx 입장에서 봐도 되고 gx 입장에서 봐도 되는데 y 값을 결국에는 뭐 x 값으로 바꾸는 거니까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죠. 그럼 fx, gx를 보면 gx는 fx를 일단 x축으로 15만큼 평이동하면 축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5만큼 평이동하면 그리고 플러스 n만큼 또 평이동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죠. 즉 f x 플러스 15 마이너스 m이 gx가 됩니다. 그때 f18이 g2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만족시키는 m에 대하여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죠. 일단 G24를 한번 볼게요. G24는 F에 24 넣어주면 39 마이너스 M이죠. 그럼 G24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F1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F에 대해서만 주목을 해봅시다. 자, X축 정규분포 평균은 이거 Y는 FX입니다. 15였고요. F18은 명확하죠. 네, 여기 18 좀 있다 치면 이 함수 값이 18, F18입니다. 그러면 이 F18과 똑같은 값이 되는 것은 여기서 3만큼 떨어진 F12의 값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F39 빼기 M이 함수값이 더 크려면 뭐 이런 값이면 이제 Y값이 더 크잖아요. 즉 이 사이에 적당히 39 마이너스 M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39 마이너스 M이 12보다는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의 값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M은 일단 요 등호 풀어주면 작거나 같다. 2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요 부등호 풀어주면 크거나 같다. 18 빼주면 2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M의 범위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P18부터 Y가 27까지의 최대값이다. 자,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거네요. 이왕 나온 김에 표준화를 합시다. 그러면 Z는 3분의 Y-M이라고 이제 치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P Z는 3분의 18-M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27-M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 이 구간의 길이는 똑같아요. 구간의 길이는 일단 뭐 Z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 구간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서 이거 빼주면 3분의 9니까 구간 길이 3이죠. 그러면 이 0을 기준으로 구간 길이 3이 되게끔 포함시켰을 때 이 확률값이 가장 크려면은 똑같이 좌우변을 똑같이 가주면 되겠죠. 조건에서 m은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구간 길이 3, 1.5, 마이너스 1.5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m이 가능한가 한번 확인해 보죠. 1.5가 되려면 3분의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뭐 딱 3분의 값을 딱 잡기가 어려면 뭐 이렇게 잡읍시다. 2분의 3이다. 그러면 이제 곱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54 마이너스 2m은 9가 되겠고요. 2m은 9 넘어가면 20 2m은 45가 되겠네요. m이 2분의 45 2분의 45가 가능한 범위인가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22.5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가 되겠다. 그럼 이걸 넣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죠. 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2분의 45 넣어 줍시다. 3분의 18 마이너스 2분의 45는 분자 분모 똑같이 20 곱해주면 6분의 36 마이너스 45가 되고 6분의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1.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5에서 1.5 사이가 가장 많은 범위를 포함할 것이다. 그러면 얘의 2배 0.866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은근히 간단하면서도 네, 뭐 이거 생각 못했다면 뭔가 좀 헤맬 수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4번 넘어갈게요. 네,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비록 이제 이산항률 변수랑 관련이 있지만 이윤주 쌤께서 문제를 냈습니다. 확인을 보면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0 이하 자연수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다.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일단 k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이 k를 구할 수 있는 단서는 단 하나죠. 모든 확률의 값을 다 더한다면 1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시그마 x 값이 1부터 10까지 다 넣어줬을 때 x에 x 플러스 1분의 k 값이 1이 돼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k 빼내고 1부터 10까지 이거 부분수 표현을 바꿔주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그렇다면 k에 1 넣어준 거 1분의 1 그리고 10 넣어준 거 11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죠. 생략이 좀 있는데 뭐 한번 적어볼까요? 1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2 넣어주면 어때요?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쭉 가서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갈 거고, 없어지기를 이렇게 교차로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거는 1 빼기 11분의 1 그래서 11분의 10k가 남습니다. 즉 얘가 11분의 10k 1이 11분의 10k이기 때문에 k는 10분의 11이 맞게 되는 거죠. 귀여운 참입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FA와 G의 A 플러스 1을 더했을 때 값이 1이다. 이런 거 한번 보자. 그러면 FA를 알고 있는 P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고쳐주고요. GA 플러스 1도 이 A, X 자리에 A 플러스 1을 넣어보죠. 그러면 P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봤을 때 A가 9 이하 자연수니까 1부터 뭐 9까지 다 넣는다 치면 결국 P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PX가 A보다 큰 확률은 결국 모든 X 값에 대한 확률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PX가 1부터 10까지 정해졌죠. 10까지 값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디귿을 한번 보죠. 니은에서 정의한 식을 좀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FA 더하기 G의 A 플러스 1이 1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디귿을 한번 보면 F1과 1차에 나는 F2를 짝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을 다시 써보면 F1 더하기 F2 미안합니다. F1 더하기 G의 2를 짝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F1 더하기 G2 자, F2 더하기 G3 이런 식으로 갈 거죠. 그러면 F9 더하기 G10까지 가고 남은 게 F1 그리고 G1이 남죠. F10과 G1이 남죠. F10 더하기 G1이 남네요. 자, 그러면 카운팅을 할 때 카운팅에 걸리는 F가 1부터 가니까 1, 2, 9까지 하니까 총 9개 쌍이 있고요. F10, G1은 이제 다시 알고 있는 PX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주면 PX가 10보다 작거나 같고 더하기 이거 1 넣어주면 PX가 0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결국 1에서 10까지 모든 자연수의 값 1이 되는 거고 0보다 큰 값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 또 다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1이 맞네요. 네,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16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연속 확률 변수 문제인데 이제 이은주 쌤이 문제를 냈습니다. 16번 한번 보죠.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마이너스 6부터 x가 4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 플러스 2를 만족하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씩을 주고 나서 f-6부터 4.8까지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뭐 일단 이 주기성이 들어있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좀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위에 두 조건을 이용해서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6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빼내보죠. p 마이너스 6부터 x가 4.8까지 확률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등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p 마이너스 6부터 x가 마이너스 2.6까지 더하기 p x가 마이너스 2.6부터 끝나는 4.8까지. 네,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주어진 값으로 60분의 17인 것을 이제 10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6을 써먹었다. 요건 써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마이너스 0.6과 2.8까지가 남았는데 우리가 이런 주기성을 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6이라는 값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을 생각할 때 얘랑 같은 확률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이걸 이제 똑같이 x 값을 마이너스 2로 평이동해도 같은 넓이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6 x 0.8까지 이 값과 이제 60분의 17이 같은 겁니다. 왜 그런지 바로 감이 안 오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아요.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전개가 됐고, 네, 0이라고 합시다.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뭐 반드시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편의상 이해하기 좋게 이런 주기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할 때 이제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하자. 그럼 마이너스 0.6부터 2.8까지니까 2, 4, 뭐 이까지 값이죠. 2.8, 2.8이니까 여기 뭐 3점 하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을 생각할 때 얘를 똑같이 x축으로 얼만큼 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을 한다면 마이너스 0.6의 값은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고 여기 2.8의 값은 이만큼 평이동하면 0.8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같은 넓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써서 한 번 더 빼내죠. 그러면 10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2.6에서 0.8까지 빼낸 겁니다. 그럼 60분의 17을 더하고 p x가 0.8부터 4.8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이제 0.8부터 4.8까지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 주기의 길이가 길이 4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네요. 사실 p 0.8부터 x가 4.8까지 확률은 p x가 0부터 4까지 확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의 길이 같으면 넓이 같은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쌤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세로 그릴까요? 네, 세로 그려보면 자, 뭐 이렇게 단순한 주기함수의 꼴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0.8부터 4.8까지 한번 보죠. 2, 4, 1, 3. 적당히 뭐 맞춰볼게요. 0.8부터 4.8까지 요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0에서 4까지 같은가를 보는 건데 요만큼 더 튀어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4에서 4.8까지 범위인데 주기가 있기 때문에 4의 함수값은 0의 함수가 같고 4.8의 함수값은 0.8의 함수값과 같죠.
그럼 이 중간에 사이에 있는 값들도 똑같이 평행이동 한다면 이 부분이나 모양이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와 여기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가 같겠죠. 그럼 얘를 떼서 여기 붙인다면 결국엔 0에서 4까지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0에서 4까지는 2배 곱하기 0에서 x가 2까지 넓이랑 같잖아요. 주기성 때문에. 아, 그러면 요런 봉우리가 총 6개가 있으니까 결국 6 곱하기 x가 px가 0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확률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값이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3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60으로 통분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3, 6, 18, 17에 20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60분의 여기서 하면 35입니까? 네, 55고요. 5로 나눠주면 12분의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기성을 인지를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7번은 이제 제가 냈습니다. 원점을 출발한 P가 좌표 표면 위를 다음 같은 방법으로 움직인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4의 약수눈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주사위에서 4의 약수는 1, 2, 4잖아요. 그 위에는 Y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인다. 그러니까 좌표 표면에서 다음과 같이 움직이네요.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 시행에서 P의 좌표가 직선 4x-3y는 0까지 거리가 22y의 확률을 다음 표준 정규표 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상황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변수를 잡아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100번 던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x라는 변수를 잡아주죠. 100번 던질 때 주사위를 4의 약수눈이 좀 초점이니까 4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횟수 몇 번 시행해서 횟수를 정해준다면 이것은 이항표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x는 b 100, 2분의 1을 따르겠죠. 그리고 p의 좌표를 이제 x로 표현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p의 좌표는 일단 x축 방향으로 4의 약수이 나오면 이만큼 움직이니까 2x가 되겠고요. y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이는데 그 위의 수는 100번 중에 x번을 뺀 게 그 이외의 수잖아요. 그래서 4만큼 움직인다. 그래서 p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4x-3y는 0과의 거리가 20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오랜만에 적어볼까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2x 대입 4의 100 마이너스 y를 100 마이너스 x를 y 대입 절대값 8x 마이너스 12의 100 마이너스 x 이 값이 거리고 20 이하가 돼야 된다. 자, 뭐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5죠? 20x 마이너스 1200이 되는데 5로 나눠지네요. 4x 마이너스 5, 20, 5, 4, 20 절대값 20보다 작고 나왔다. 4로 한 번 더 나눠지네요. x 마이너스 60의 절대값은 5보다 작고 나왔다. x 마이너스 60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x는 65보다 작고 나왔고 55보다는 크고 나왔던 값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리가 2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이게 이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 확률은 이 확률이고요. 이렇게 등호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가 결국에 어떤 분포를 따랐냐면 이항 분포를 따랐죠. 근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뭘 염두에 준 거다? 표준화. 표준화도 표준화고 표준화 이전에 이항폭 근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EX는 50, VX는 25. 그러면 X는 근사할 수 있다. 정규분포 N 50,5의 제곱으로. 그러면 Z는 바꿀 수 있겠다. 5분의 X 마이너스 50이겠구나. 이거는 PZ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겠구나. 끝났죠?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 부분이죠. 그러면 P 0에서 Z가 3까지 해서 0에서 Z가 1까지를 빼주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0.4987에서 1까지가 얼마인가? 3413이죠. 0.3413 빼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눈으로 암산되죠. 0.1 5 7 4네요. 네, 0.1574. 답은 4번이었네요. 그래서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사평 문제는 풀어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뭐 간단히 풀어주겠습니다. 지상고등학교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200m 달리기 기록은 평균 35초, 표준 편차가 5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럼 이제 X를 딱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상고등학교 학생 달리기 기록. 그러면 X는 평균이 35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런데 기록이 몇 초 이하면 상위 9위 내에 든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A를 상위 9위 기록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상위 9위가 되는 거죠. 근데 상위 9위는 600명 중에 9위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600명 중에 9위는 이거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3으로 나눠지죠? 200분의 3이고요. 분자 분모 50 곱해주면 0.02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정규 분포니까 Z를 매개 변수 Z를 이제 치환할 수 있겠죠. 5분의 X-35로 표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P Z가 5분의 A-35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죠. 결과적으로는 표준 정규 분포가 있으면 어떤 값보다 5분의 A-3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0.015가 된다는 거예요. 0.5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5분의 A-35는 음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정규 분포를 확인을 해보면요. 0부터 0.485까지 해당한 0부터 2.17까지 해당하는 게 0.485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2.17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수 값에서 생각해 보면 0.5 빼기 0.485가 0.015였고요. 이 값은 0.5 빼기 P Z가 5분의 A-35부터 0까지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값은 주어진 식에 따르면 마이너스 2.17부터 Z가 0까지 값과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도를 바로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35는 좌우변에 똑같이 50 곱해주면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잖아요. 35, 8, 10, 마이너스 10.85죠. 그래서 A가 35 넘어가주면요. 그래서 계산이 좀 귀찮긴 한데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고 4죠. 네, 그래서 24.15가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사사평 2번 한번 볼게요. 자, 확률분수 X의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X 값이 좀 야리꾸리하죠. 이상하죠. 네, 0.0
1249 0.0 5249 0.0 924 이거를 VX를 구한 상황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A 더하기 B의 값이 4분의 3이고 EX 값이 0.0424인 것으로 A, B 값까지 구하기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VX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좀 답이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출제 의도는 Y를 적당히 잡아줘라 X에 관해서 지원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 값들을 잘 봤을 때 1, 2, 4, 5, 2, 4, 9, 2, 4니까 이 2사가 좀 거슬리고요. 2사를 좀 없애주고 싶다. 그리고 일단 100x를 해주면 1.24가 되니까 5.24, 9.24가 되잖아요. 그러면 0.24를 빼준다면 그것을 y로 잡아줬을 때 상황이 소수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y 값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값은 뭐 1, 5, 세 번째 값 9, 뭐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없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계산이 조금 힘들다라면은 치환을 뭐 여기 중간에 것을 0으로 만들게 치환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24를 빼주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네, 1.24에서 5.24 빼면 네, 4, 마이너스 4, 0, 4 이렇게 되는 거죠. 걔가 1이 된 상황.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풀이에 적어줬던 값입니다. 근데 이 확률값은 똑같이 같게 가겠죠. 그래서 2의 y 값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게 0.0 이게 2의 결국 100x 마이너스 5.24잖아요. 그러면 102x 빼기 5.24가 되는 거고 그러면 4.24에다 5.2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그래서 2의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되냐면 2의 y제곱 구해야 되죠. 왜냐면 vy는 2의 y제곱 빼기 2y의 전체 제곱으로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2y 제곱은 이것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16a 더하기 0 더하기 4 암산 되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을 일단 구하기는 구해야 되겠네요. a 값을 위에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간쯤에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유도를 했으니까 a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2의 y제곱은 8 더하기 4 해서 12가 되겠네요. a가 2분의 1이 됨에 따라서 b는 자동적으로 4분의 1이 됩니다. 다만 이게 0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는 이용이 되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a가 2분의 1, b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a, b만 구했으면 각각 1점씩 줬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y 제곱이 10이었고 2y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vy는 11이 됩니다. 그런데 vy는 v에 100x 5.24고 그러면 100의 제곱에 vx인 것을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vy를 알기 때문에 vx는 100의 제곱분의 1의 vy가 되겠고 만분의 1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훨씬 편리했다라는 거죠. 네, 서답형 3번, 4번도 한번 볼게요. 3번, 4번은 이제 이은주 쌤이 문제를 냈고 1번, 2번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3번은 이제 선생님이랑도 좀 다뤄봤던 형태예요, 사실. 한번 보죠. 정규분포 n m,3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81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래서 신뢰도 x%로 추정한 신뢰공의 길이를 fx를 할 때 x1, x2에 대하여 fx1과 fx2의 값을 줬다. 그래서 x1, x2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일단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81인 뭐 실내 구간을 한번 잡아보죠. 근데 여러분이 실내 구간을 잡을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x 바 하나 잡고 만약에 95% 실내 구간이었으면 1.96에 뭐 루트 n분의 시그마 m x 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근데 요 1.96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봤을 때 100분의 95, 즉 0.95가 되는 값이 P, 절대값 Z가 적당히 1.96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경우에 95%고 그때 K를 가져온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P 절대값 Z가 적당히 뭐 KX라고 하죠. KX, X랑 관련된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00분의 X, 즉 X%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굉장히 훌륭하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조차 이제 표현을 못한 친구들이 대다수죠. 표현을 못하더라도 이제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신뢰 구간을 한번 적어보면요. 95%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고 신뢰 구간을 한번 적어보면요. x바 빼기 네, kx. 이거 왜 kx로 표현했냐면 x에 따라서 k 값이 달라지는 함수처럼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n이 81이죠. 네, 시그마가 3인 거죠. 그럼 이제 이거에 따라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 나왔다. m x바 플러스 kx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러면 fx는 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네, 2kx의 9분의 3, 즉 3분의 2 kx가 되는 겁니다. 그때 x1에 해당하는 값이 fx1이 얼마라고 했어요? 3분의 2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3분의 2의 k의 x1이고 kx1은 1이 되는구나. 일단 먹고 있고요. 이 말은 p 절대값 z가 kx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다? 100분의 x1이다 인 거고 kx1의 값을 우리가 1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3, 4, 1, 3을 두 번 더한 6, 8, 2, 6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x1은 68.26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x2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fx2가 네, 3분의 2 k의 x2인데 주어진 값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로 나와 있죠. kx2는 2분의 3, 1.5가 되는 거죠. 그럼 p z가 kx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100분의 x2였는데 이 값이 네, 0부터 1.5까지 두 배를 한 이거 두 배죠. 8664가 되겠죠. 0.8664. 따라서 x2는 86.64가 된다. 자, 그래서 x1, 뭐 kx2, 뭐 x2까지 다 구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x1 더하기 x2니까 이거 더하기도 이제 주의 깊게 해야 되죠. 마지막까지 정신을 집중을 해서 계산해주면 1 올라가면 9죠. 14, 네, 154.9가 이제 x1 더하기 x2가 되는 겁니다. 네, 쉽죠?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사답형 4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낚시대회에서 A를 포함한 100명의 사람이 참가를 했다. 참가자 1인당 무작위로 9마리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길이 합이 높은 16명에게 상금을 주려고 한다. 이 물고기의 한 마리의 길이 평균은 10, 표준 편차는 0.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참가자 A가 5마리 물고기를 잡았을 때 제 물고기 길이 합이 50이었을 때 끝까지 대회를 진행하여 참가자 A가 상금을 받을 확률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는데 일단 뭐 이거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일단 100명의 사람이 참가를 했고요. 집중이 되는 건 이제 물고기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모집단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고 9마리 뽑는 거는 이제 이거는 표본을 뽑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집단은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가 사실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낚시터의 뭐 표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낚시터의 뭐 물고기 길이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줬으니까 그래서 모집단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10, 0.1의 제곱이 이 x는
낚시터의 물고기 길이 이렇게 재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이 x를 조작해서 9x로 들어가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9마리 물고기를 잡아서 길이 합이 높은 것을 뽑는다는 거는 9마리 잡는다는 건 9마리 표본 추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죠. x 발을 이제 잡기를 9마리 표본 9분의 x1부터 x2 x9까지를 하고 얘를 9마리 표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하자.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결국 9마리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길이의 합이 높은 16명이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길이 합은 결국 얘잖아요. x1부터 x9까지 합. 맞죠? 요 길이가 가장 긴 16명한테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상위 16명을 보면 100분의 16에 해당하잖아요. 100명이 참가했으니까. 100분의 16, 0.16에 해당하는 값은 길이로 따지면 여기가 0.16이 되는 거고, 표준 정규분포 Z의 값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과적으로 0.16이 되는 것은 P x1부터 x9의 값이 적당히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그 어떤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길이 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위에 잡아주기를 A를 16 상위 16위의 물고기 길이 이렇게 잡아주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봅니다. 양변을 9로 나눠주면 9분의 A 값은 크거나 같다. X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X바의 분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X바는 정규분포 일단 표준 그 모집단의 평균과 평균이 같을 거고요. 9개의 표본을 가지고 오니까 3분의 0.1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Z로 이제 표준화를 해주면 3분의 0.1분의 X바 마이너스 12 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 Z가 크거나 같다. 네, 이건 30분의 1이죠, 사실. 얘는 30분의 1분의 X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X바에 해당하는 값이 네, 넣어준 값이 9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가? 얘가 1이라는 것을. 그래서 9분의 A 마이너스 10이 30분의 1이 되겠고요. 9분의 A는 10 플러스 30분의 1이 되겠네요. 일단 A는 90 플러스 3 곱해주면 10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16위 물고기 길이 값을 구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네, A가 이미 5마리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5마리 물고기 잡았을 때 물고기 길이 합이 50이었대. 그러면 이미 5마리 잡은 상황. 그리고 이제 이게 50cm라. 그럼 필요 4마리 길이 합은 40 플러스 10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일단 이제 이 4마리를 뽑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또 다른 표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표본 추출을 또 4마리 표본 추출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낚시터에서 새로 또 뽑아오는 거니까 또 다른 표본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발을 이렇게 정합시다. 4분의 x1, x2, x3, 뭐 x4 이런 식으로 잡아주자고. 즉 4마리 표본 추출의 표본 평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y 바라는 값이 얘가 일단 상금을 타야 되니까 40 플러스 10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라. 근데 이 y바는 알다시피 n 원래 평균이 10이었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n은 4가 되는 거니까 2분의 시그마가 0.1이었죠. 여기에 제곱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z는 또 다시 바꿔볼 수 있는데 20분의 1분의 y바 빼기 10으로 이제 취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네 마리의 표본의 값이고 이 네 마리의 합이 40 플러스 10분의 3이니까 p 이게 아니라 p x1, x2, x3, x4에 해당하는 값이 40 플러스 10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얘 값은 p 똑같이 4로 나눠주면 y바가 되는 거죠. 10 플러스 40분의 3보다 큰 나트륨줄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갑시다. p y바는 이제 z가 이 y바 자리에 10 플러스 40분의 3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20분의 1분의 40분의 3보다는 큰 나트륨줄이고요. 그럼 p z가 똑같이 분자 분모에 20씩 곱해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2분의 3보다 큰 나트륨줄이고요. p z가 1.5보다 큰 나트륨줄은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0에서 1.5까지가 0.43이기 때문에 이거는 0.5 빼기 0.43으로 해서 0.07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표본 추출의 과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전체 풀이를 마쳤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애매하게 끝나는 것보다는 일단 완전히 끝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강의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